오스만 제국은 발칸 반도와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동유럽 세 대륙에 걸쳐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며 중세부터 근대까지 유럽을 위협하던 국가이며 동시에 모든 이슬람 국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가진 국가였다. 셀주크 티르크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투르크족이 이슬람 세력권으로 남하하면서 세운 나라로 셀주크 가문이 주도하였다. 셀주크 가문은 페르시아 문화를 수용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영역을 넓혀갔는데 비잔틴 제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제국으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무함마드 사후 분열되어 있던 이슬람권을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통일한 첫 왕조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셀주크 티르크는 왕족 사이의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 왕조로 흩어졌다. 그 후 십자군 원정과 몽골의 침략을 받아 14세기 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나라만 사라졌을 뿐 투르크족은 더 큰 제국을 꿈꾸었다. 태양이 뜨는 곳이라는 그리스어 에너톨에서 유래한 아나톨리아 지방은 오늘날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발칸 반도까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고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다. 이 지역에서 13세기 말에 처음 등장한 투르크 유목민 일족은 몽골 침략을 피해 남하하면서 점차 큰 세력을 형성, 오스만 1세가 거느린 집단이 강한 국가로 발전하였다. 그 후 메흐메드 1세와 2세, 술레이만 1세를 거치면서 유럽과 서아시아를 지배하는 강대한 제국으로 성장하였으니 이것이 오스만 제국이다. 비잔틴 제국을 점령하면서 전성기를 맞은 오스만 제국은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립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교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다. 그러나 1571년 베네치아와 에스파냐, 교황청이 합세한 연합함대와 투르크 함대 사이에 레판토 해전이 벌어졌고 이 싸움에서 투르크 함대는 큰 피해를 입는다. 물론 강력한 오스만 제국은 이 피해를 잃은 시간 내에 복구하였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레판토 해전 패배를 오스만 제국이 하강하는 순간으로 보기도 한다. 그 후로도 오스만 제국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 한편 새로운 과학기술로 무장한 채 근대화에 박차를 가한 유럽 세력이 점차 강대해지자 이들과의 경쟁에서 처지기 시작했고 자이반 타이반으로 행한 근대적 개혁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편에서 참전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도 패하였고 케말 아타티르크가 이끄는 개혁 세력에 맞선 튀르키예 독립전쟁에서 패하면서 1922년 600년이 넘는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1299년 아나톨리아 튀르키예 반도 내륙의 오스만 가지라는 베이가 다스리던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으며 정복전쟁을 통해 룸셀주크 멸망 이후 난립했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며 성장, 아나톨리아 일대를 장악했다. 마침내 1453년에는 건국 이래 2200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을 정복하며 교통과 무역의 요지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장악, 수도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북으로는 러시아와 폴란드, 서로는 오스트리아와 모로코, 남으로는 에티오피아, 동으로는 이란과 접하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패권국가가 되었다. 후대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은 보수적 성격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한 데다가 무능한 술탄들이 연이어 배출되고 근위대인 예니체리의 전횡이 심해지면서 유럽의 환자 소리를 들으며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전파가 늦어진 탓에 영토를 하나하나 잃으며 위세가 수축되다가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동맹국의 일원이 되는 악수를 두고 협상국에 패배했다. 이후 내부 소수민족 대다수가 독립하고 그리스에게 국가의 발상지인 아나톨리아의 해안가까지 점령당하며 강대국들의 뜻에 의해 갈라졌다. 열강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뻔했으나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의 지휘 아래 기사회생하여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튀르크족의 국민국가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국되면서 1922년 11월 1일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술탄이라는 말은 이슬람 국가의 정치적 지배 군주를 가리키는 말로 아랍어로 왕, 지배자 등을 뜻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정치적 지배자보다 더 위에 있는 인물이 칼리프, 즉 이슬람 사회의 정치와 종교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다. 칼리프는 본래 명칭이 할리파인데 이를 영어식으로 부른 것이다.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은 인물이 셀주크 티르크의 투그릴 베크였다. 셀주크 티르크라는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다. 오스만 제국의 백성들 중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는 이슬람이었다. 셀림 1세가 칼리파 직위를 물려받은 시점부터 이슬람이 제국의 국교로서 확고하게 굳혀졌지만 밀레트 제도에 의해 다른 종교 및 그들의 종교법 또한 존중했으며 압딜하미트 2세 시절에 미트하트 파샤가 주도한 1876년 헌법에서 이슬람을 제국의 국교로 삼았음을 늦게나마 규정했다.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름은 제국의 황가인 오스만 가문에서 따온 것이며 오스만 가문은 제국의 초대 군주인 오스만 가지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영어권에서는 중세 라틴어식 표현인 오토마누스에서 유래한 오토만이라고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제국 등으로 부르며 과거에는 오스만 터키라고 하기도 했다. 튀르키예어 발음으로는 투르크가 아니라 튀르크이기 때문에 오스만 튀르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오스만 투르크나 오스만 튀르크 둘 다 잘못된 표현이며 오스만 제국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오스만 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신민들을 가리킬 때 쓴 말은 오스만인이었다. 이 말은 오스만 제국이 소규모 군장국가이던 시절 오스만 가문의 추종자들을 의미하던 말인데 제국이 거대하게 성장하면서 중앙정부의 관리나 군인 등 제국 지배층과 식자층을 주로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바예지드 1세가 룸셀주크에서 분열된 국가들을 정복하고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하는 과정에서 룸술탄을, 메흐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룸카이사르를 자칭하면서 오스만 제국 전기에는 로마국이라는 국호도 사용되었으며 부유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 오스만 제국의 핵심 지역이었던 동로마 고지의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 지역의 지배층과 식자층에게 로마는 자신들의 문명, 문화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그들은 또 로마 지방에 산다는 의미에서 로마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오스만 제국과 튀르크 민족의 이런 상세한 사정에 대해 잘 몰랐고 오스만 제국 사람들을 전부 튀르크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당대에도 정식 국호인 오스만을 잘 쓰지 않고 그냥 튀르크 제국, 터키 등을 훨씬 많이 썼다. 오스만 투르크라는 표현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기존의 관습적 표현인 튀르크에 원래 국호인 오스만을 덧붙여 만든 잘못된 이름이다.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기 이전엔 그냥 투르크나 터키라고 불렀는데 제국이 멸망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들어서자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이 아닌 옛날 터키를 가리키기 위해 투르크, 터키 앞에 오스만을 덧붙인 것이다. 21세기 들어 일반인들의 글에서는 한국이든 서구권이든 오래된 습관이 잘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 오스만 투르크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다. 전성기 시절에는 튀르키예 본토는 물론이고 흑해 일대와 남동 유럽 발칸반도 전체, 헝가리,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카카스의 아르메니아, 아라비아 반도 남부 예멘까지 세력이 뻗칠 정도로 거대한 제국이었다. 소위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라는 묘사로 종종 회자된다. 전체적으로 동로마 제국 분할 당시 영토를 중심으로 영토가 추가된 형태인데 이 추가된 영토를 합치면 전체 로마 제국의 영토보다 좀 더 컸다. 한창 전성기이면서도 기독교 세계와의 대립이 절정에 이른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중반에는 북쪽,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직접적인 대결뿐만 아니라 저 동쪽 멀리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방에서 포르투갈과 대립하는 현지 무슬림 소국들의 병력과 무기를 지원해주고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무스카트를 잠시 정복했고 이후 1650년에 건국된 무스카트 술탄국은 오스만 제국의 주요 속국 중 하나였다. 그리고 남쪽 소말리아 해안에서 역시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는 기독교 왕국 에티오피아에 맞서 무슬림 아달 술탄국을 지원해
에티오피아를 멸망시킬 뻔하기도 했을 정도로 본격적인 세계 제국으로서의 국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지배하고 있는 곳 외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순위파 이슬람권의 큰형님 노릇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력은 스페인 제국 내부의 모리스코인들에게도 미쳤다. 스페인 제국은 항상 모리스코 공동체에 미치는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을 우려했고, 이는 모리스코인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결국 1567년 모리스코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때 오스만 제국은 무기와 병력을 지원했다. 1522년 로도스 공방전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남부 이탈리아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침략이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몰타 공방전에서 구호기 사단이 승리하기 전까지 이탈리아는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할 것을 우려해야 했다. 오스만 제국이 시들시들해진 19세기에도 칼리프국이라는 영향력이 남아있었는지, 청나라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독립을 시도했던 야쿠백이 오스만 제국과 수교하며 에미르로 인정받고 군사고문 파견을 요청했다. 또한 16세기 초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향력이 온 유럽을 휩쓸 때 프랑스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었고, 비슷한 시기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는 멸망 직전까지 몰린 이후 청야전술 같은 극단적인 방어에 급급할 정도로 오스만 제국에게 밀리는 형세였다. 또한 북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오스만 제국이 정복하지 못했던 모로코의 사드 왕조는 1545년 술탄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등 정세가 혼란스러워지자 오스만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며 동맹을 맺었고, 오스만 제국은 모로코의 술탄을 교체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이슬람 토호국들, 몰디브나 인도의 이슬람 제후국들, 소말리아의 무슬림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아체의 지원 요청을 받고 원정군을 보내주기도 했다. 대부분 포르투갈인들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인도양의 무역 루트를 둘러싼 이슬람 마이너스 가톨릭 세력의 갈등으로 보기도 한다.